네. 감사합니다. 지금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이제 작년에 새로 부임해온 정교민이고요. 현재 어플라이드 알고리즘 랩을 새로 개설해서 열심히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렉처에서는 저는 이제 NP completeness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P 프로블럼, 또 NP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렉처에서는 그리고 오늘 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NP 하드 혹은 NP 컴플리트 할 때 그 문제를 에피션트하게 푸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간단하게 어떤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내일 있는 두 번째 제가 맡은 렉처에서는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랜덤리스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스무싱 할 수 있는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드니 어려운 이그젬플들을 좀 스무스하는 그런 툴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로 NP completeness와 또 approximation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문제가 어렵다 혹은 NP complete 하다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서의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리즘이 그것을 해결하는 빠른 수행 시간에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를 두고서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진행해 나가겠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수학적인 문제나 어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산수라고 시작해서 배우게 되면은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또 곱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고 이제 아주 어려서 혹은 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두 자리에 10진수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더할 때 34하고 28을 더할 때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이 마지막에 있는 두 자리 4하고 8을 더해서 보니까 얘가 4하고 8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4 더하기 8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0에서부터 9까지의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총 100가지의 페어에 대해서는 그 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더하는 것을 하는 일종의 튜링 머신을 우리 뇌에서 실행한다고 쳤을 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파이나이트한 테이블로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총 사실은 이제 100가지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4 더하기 8이랑 8 더하기 4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10추주 2 중복 허용해서 뽑은 것만큼 그렇게만큼의 메모리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즉 거기서도 그 메모리 기억함에 있어서도 어떤 성질을 알면 좀 더 에피션트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걸 봤을 때 4하고 8이 더할 때 얼마냐 이걸 딱 봤을 때 그 기억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걔는 12다. 그래서 4 더하기 8은 12. 그래서 2를 일단 쓰고 그 10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그 10은 앞으로 넘겨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자릿수로 10이 올려서 이렇게 10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이렇게 또 더해서 그게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계산 과정 역시 파이나이트한
단계의 메모리를 이용해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땐 요거 2개 해주고 그 다음 또 얻은 거랑 그 여기서 두 개 더한 4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4 더하기 2에서 얻어진 6을 써주는 방식 그렇게 해주겠죠. 물론 뭐 똑똑하신 분들께서는 이 3개를 한꺼번에 해서 더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보통 2개씩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더 2개의 숫자 혹은 더 많은 숫자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숫자의 10진수 2개를 더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어떠한 finite한 2개의 10진수 숫자가 주어져 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 유한한 계산 테이블과 또 계산 규칙 우리가 배운 그 계산 규칙만으로 이 2개의 숫자의 합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그 계산해내는 방법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하면 가능하면 뭐 이것을 좀 더 빨리 해내면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 더하기 8을 그러니까 뭐 테이블을 좀 더 줄여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4 더하기 8과 8 더하기 4가 같다는 걸 알면은 뭐 4하고 8 100개짜리 100개만큼의 테이블을 다 갖고 있지 않고 좀 더 적은 숫자의 테이블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 자체를 우리가 더 계산해 나갈 여지는 있으니까 그 조금 그냥 루스하게 얘기를 하면 가능하면 조금 더 빠르게 혹은 적은 양의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이용해서 즉 이펙티브하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행값을 계산해내는 그런 그 계산 규칙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어려서 산수를 함에 있어서 많은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이미 우리는 습득해왔고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에 배워나가는 산수를 배우고 산수를 잘한다는 것은 이런 알고리즘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 수학에서 다루는 혹은 이제 추구하는 것과 이런 계산 혹은 알고리즘에서 추구하는 것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수학에서는 이 34하고 28이라는 그 합이 이게 뭔지 값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요게 어떤 성질을 갖는 값으로 뭐 존재하느냐 혹은 또 이제 보통 얘기하듯이 뭐 어떤 이 값의 유일성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값 자체의 성질 자체와 이것의 어떤 존재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 존재성이 확인이 되면 어떤 대상의 존재성이 확인되면 그것을 뭐 새로운 변수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고 대상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 존재하고 유일하게 된 새로운 대상에 그냥 이름을 우리가 또 붙일 수 있는 거죠. 요런 유일한 성질 가진 그 대상을 우리가 뭐 이름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름 붙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또 다른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대상들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그렇게 이렇게 체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 어떤 수학 혹은 이제 순수 수학에서 보통 중요시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 알고리즘 혹은 컴퓨테이션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값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 2개 더한 값 이것 자체를 또 다른 10진수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0진수라는 또 다른 10진수라는 그런 체계 내에서 이것 자체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얻어내는 과정 그것을 중요시하게 하는 것이고 알고리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구하는 계산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바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더 들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제 많이 또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되겠죠. 2개의 자연수가 A1하고 A2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그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를 구하고자 할 때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아는 어떤 정보가 없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A1을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보고, 물론 소인수분해 자체도 쉬운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보고, A2도 소인수분해를 해보고, 예를 들면 A1이 뭐 120하고, A2가 85다. 그럼 이게 3번 소인수분해 해보고, 소인수분해 해봐가지고, 그 정의 그대로 그냥 순진하게 따라간다면, 최대 공약 약수들을 한번 구해본다면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뭔지, 이렇게 구해나가는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소인수분해 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뭐 직접 계산을 해보셨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 공약수,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가지는 아주 좋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활용해서 그거 한번 써보면 뭐 아시지만 한번 써보면은 그러니까 GCD of A1, A2는 A1 빼기 어떤 상수 GCD of A1, AB는 GCD of A1 빼기 어떤 상수 C 곱하기 A2 어떤 정수 C 곱하기 A2, A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성질,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가지는 이 성질을 아주 잘 스마트하게 활용해서 얻은 계산 방식이 바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는 아실 테니까 설명은 제외한다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 혹은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하면은, 보통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작업, 즉,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계산하는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그 리서처들이 하는, 제일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아까 이제 수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수학자들이라면, GCD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요거 자체에 좀 더 관심이 있겠죠. 최대 공약수는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 성질이 갖는 어떤 구조적인 아름다움이나 어떤 그거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알고리즘 혹은 이제 계산에 있어서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좋은 계산 방법 혹은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주된 관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계산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덧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파이나이트한 계산 규칙을 가지고, 계산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규칙들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양도 사실 유한한 양으로 갖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더하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을 때 뭘 올려서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유한한 규칙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뭔가 계산할 때는 그걸 따라서 기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주는 이런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튜링 머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렇게 해주는 작업을 기계가 할 수 있게끔, 자동화된 기계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도 바로 앞에 있는 이 컴퓨터라는 기계, 이 기계를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모델을 만든 것이 바로, 그렇다면 그 기계가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추상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바로 튜링 머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하는 그런 계산 과정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가 쓰기 전에 컴퓨터라는 말이 지금의 계산 이게 쓰기 전에는 이제
그런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블랙박스로서 지금 컴퓨터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 뭐 직업 비슷한 것도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작업의 필요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앱스트랙션을 할 것이냐를 여러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얻어진 이제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그 정리한 기본적인 리퀘어먼트 혹은 그 리퀘어먼트 혹은 그 수행 작업이 바로 이제 핵심적으로 유한한 양만큼의 그 리드온리 하드 메모리 이게 사실은 계산 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양만큼의 계산 규칙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 덧셈에서는 그 3 더하기 8은 뭐 11이 되고 이런 그런 유한한 양만큼의 계산 규칙 그리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성립하고 뭐 이런 거 아니까 그 10진수로는 하나 자리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산 규칙들 그런 유한한 양만큼의 계산 규칙 이 부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계산하고자 무엇을 더하고자 하든 그 작업 자체는 두 자리 숫자를 더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 작업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면 덧셈이라는 그 일의 종류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더하고자 하는 숫자들이 이그젬플 어떤 외부에서 그럼 너 이거 더해봐 하고 그 계산기 혹은 컴퓨터에게 뭔가 이렇게 일을 주겠죠.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제시했을 때 그 제시된 숫자 다시 뭐 덧셈이라면 어떤 두 개의 숫자 있을 때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연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더하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연습장이 바로 이제 그 테이프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장은 무한히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연습장이 무한히 많은 그리고 계산 규칙은 유한히 있는 그리고 이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 규칙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는 기계 자체가 바로 튜링 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튜링 머신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다시 돌아가겠지만 이제 그 finite state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통한 데피니션을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스타트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상태에서 메모리에 따라서 뭐 어디로 가고 accept state가 있고 reject state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을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튜링 머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무슨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인풋은 이제 그 포멀하게는 인풋은 따로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그 테이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써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되는 건데 이제 사실 이것도 그 포멀한 얘기고 그냥 어쨌건 그냥 핵심적인 알맹이는 이런 변하지 않는 부분과 무한한 연습장이 있을 때 인풋이 주어지면 그걸 인풋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원하는 계산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뭐랑 대응이 되는지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주어져 있을 때 하드웨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드웨어 컴퓨터는 어떠한 튜링 머신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튜링 머신에서 그 알란 튜링이 제시한 이 튜링 머신의 셋업이 있잖아요. 이 다이아그램으로 표현되는 셋업. 그러면은 그 셋업을 실제로 우리가 구현해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만들고 싶은데 그걸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툴이 바로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까지 즉 컴퓨터 프로그램 뭐까지 있어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돌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의 튜링 머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나 짜서 예를 들면 최대 공약수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짜서 돌렸으면 그것은 최대 공약수를 위한 튜링 머신을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튜링 머신을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숫자 아주 간단하지만 두 개의 10진수 숫자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짰다. 뭐 어디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짰다. 그럼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덧셈에 대한 튜링 머신을 만든 것이죠. 따라서 컴퓨터라는 것은
모든 튜링 머신을 아이디얼하게 모든 튜링 머신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립된 모든 튜링 머신이 다 실현될 수 있게끔, 그것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툴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까지 더해져 있을 때, 그게 튜링 머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메모리 양은 유한하지만, 그죠? 우리가 메모리 양은 유한하다는 그 현실적인 차이점이지만, 거의 무한하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포멀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 기계가 그 튜링 머신이 주어져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그냥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돌리고 해서 계속 돌려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예를 들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써가지고 유클리디안 알고리즘도 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소이스분해를 다 해보더니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해봐가지고 공통되는 것 중에 최대값을 다 구해서 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같은 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라는 어떤 측정 기준이 우리가 필요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리소스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간이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물론 또 다른 것으로서는 이제 메모리 양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사실 프랙티컬하게 아주 충분히 많이 주어지고 또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메모리, 그러니까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라고 하죠. 보통 얼마나 많은 스페이스를 소요하느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프랙티컬이 아주 중요성은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튜링 머신이 있고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럼 시간을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인풋의 비트 사이즈가 있잖아요. 인풋이 몇 개의 비트로 표현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은 A1하고 A2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7비트, 얘는 12비트다. 그러면은 전체가 19비트가 될 텐데, 그 비트 사이즈에 대한 함수로서 그 19비트, 7비트, 12비트의 인풋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걸리는 시간이 얼마더라. 근데 이제 인풋 사이즈를 좀 2배로 늘려놨더니 그게 얼마가 되더라. 이렇게 구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풋 사이즈에 대한 함수로서 그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가 걸리느냐, 그것에 대한 관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보통 이게 인풋 사이즈에 대한 어떤 함수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게 다항식적인 함수로서, 즉 인풋 비트의 개수가 10비트일 때, 그러니까 n비트라 그러면은 언제나 n제곱 이하로 n제곱 토탈 컴퓨테이션, 여기서 말하는 토탈 컴퓨테이션은 사실은 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이제 튜링 머신에서 하나의 비트 하나하나 바꾸는 그런 아주 기초 작업 자체가 어떤 n에 대한 폴리노미얼 이하로 일어날 때, 그럴 때 폴리노미얼 타임 이내로 일어날 때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에 솔버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또 한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사실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엄밀성으로 이 타임 컴플렉시티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A 플러스 B를 구하는 연산 자체를 계산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A하고 B에 또 비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따져가지고 그 비트 수에, 그만큼 따져서 계산 타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더라도 서로 상호 간에 폴리노미얼 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시하지 않게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주 엄밀하게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건, 인풋 비트 사이즈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특히 자연수를 대할 때 그 자연수 자체의 크기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그 자연수의 비트 사이즈에 대한 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어진 자연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그 소수 프라임 넘버 어떤 숫자가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것에 대한 러닝 타임을 얘기할 때 그 숫자가 예를 들면 1300이다. 그러면 1300에 대한 폴리노미얼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그거를 로그 취한 그 비트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폴리노미얼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 바로 그 숫자들을 이진수로 표현한 그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계산 문제에 하나 또 이그젠플로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어떤 문제가 그렇다면 폴리노미얼 타임에 솔버블 하다 지금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인풋이 있으면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임에 솔버블 하다는 것은 그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어떤 인풋이 주어지더라도 그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다항식 시간 안에 즉 어떤 상수 c가 있어서 c 곱하기 n의 뭐 알파승 n이 인풋 사이즈라고 했을 때요. c 곱하기 n의 알파승 보다 작은 시간으로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작업을 항상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인풋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는 아까 그렇게 수행되는 알고리즘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러면 그 문제를 P라고 합니다. 폴리노미얼리 솔버블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폴리노미얼 타임항에 해당되는 거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알고리즘 혹은 튜링 머신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알고리즘과 튜링 머신은 이제 섞어서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튜링 처치 세시스가 사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섞어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성립되는 이제 튜링 머신 혹은 알고리즘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튜링 처치 세시스가 튜링 머신은 모든 그렇게 수행된 알고리즘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튜링 머신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 개념을 다 포함한다는 게 튜링 처치 세시스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알고리즘이 하나 존재하면 이제 그런 문제 자체를 P라고 폴리노미얼 타임 솔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MP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그 문제 자체는 우리가 솔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제가 지금 디사이딩 하는 프로그램하고 어떤 값 자체를 얻어내는 문제하고 좀 섞어서 이해하는 면이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NP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직접 계산은 못하지만 어떤 답의 후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녀석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을 베리파이 하는 것을 폴리노미얼 타임에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NP라고 그러니까 NP는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제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으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솔버블 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의 집합을 말하는데 1시간 렉처에서 뭐 그거를 지금 하기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다루진 않겠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것은 사실 요거랑 똑같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더 우리의 인투이션에 가까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해밀토니안 패스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해밀토니안 패스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디렉션이 없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그 그래프에서 해밀토니안 패스라는 것은 어떤 이 그래프 상에서의 패스로서 즉 어떤 한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얘 위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선 라인으로서 이제 다시 그래서 어딘가에서 끝나는 그게 패스가 되는 거죠. 그 패스로서 모든 버텍스를 정확히 다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패스를 해밀토니안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몇 시까지였죠? 40 원래 4시 15분, 4시 한 20분까지 시간 많이
그러면은 해밀토니안 패스라고 얘기하는데 해밀토니안 패스 프로블럼은 어떤 주어진 그래프 G가 인풋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그래프 G가 해밀토니안 패스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디사이드하고 그러니까 구분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해밀토니안 패스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요 파트가 없다.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얘는 해밀토니안 패스 같죠. 요렇게 가면 되니까. 모든 꼭지 한 번씩 다 가죠. 근데 요렇게 다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에서 끝나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쪽에서까지 이렇게 하든지. 근데 이 중간에서 어떻게 꼭점 D를 2번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이 전체는 이제 해밀토니안 패스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사실 이 문제는 폴리노미얼 타임의 알고리즘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게 이따가 나올 이제 NP 하드한 문제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NP 하드 또 그래 NP 컴플리트하다는 게 사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거의 뭐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텐데,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을 구하지 못하지만 뭘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냐면은 어떤 패스가 그럼 여기 주어져 있을 때 그래 그러면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뭐 요런 패스가 주어져 있을 때 요런 그 녀석이 이것의 해밀토니안 패스가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체크를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꼭지 한 번씩 다 지나는지 보고 패스인지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의 해밀토니안 패스라는 솔루션을 찾는 게 우리가 문제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 이거 답이야 라고 딱 줬을 때 그게 맞는 답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작업은 짧은 시간 폴리노미얼 타입 인풋 사이즈에 대한 폴리노미얼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와 NP를 비교해보면은 이제 P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계산의 답을 아주 쉽게 즉 다항식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P라고 그러고 NP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풀어가지고 나한테 줬을 때 내가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걸 풀지는 몰라. 내가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 이렇게 할 텐데 P라는 것은 그 아이디어 찾는 게 쉽다는 얘기고 NP는 내가 그 아이디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답안지 보고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NP라는 게 되는 거고요. 보통 사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P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P랑 NP랑 같으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펀더멘탈하게는 사실 이게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스마트함 우리가 아이디어로 NP 하드한 문제들 이렇게 풀었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 P랑 NP랑 같아버리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P가 NP에 속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같지 않다라고 믿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크립토그래피 등에서 이게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라 거의 믿어지니까 뭐 거기서부터 이건 안 될 거다 뭐 칩투가 안 될 거니까 뭐 암호 체계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인텔리전스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로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P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제가 아직 NP 컴플리트에 대해서 뭔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NP 컴플리트 문제가 뭔지를 정의를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문제 사이에 이게 뭐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가 더 어렵냐, 네가 더 어렵냐, 뭐 내가 더 어렵냐, 요거의 관계를 지어줄 수 있는 이제 리덕션 개념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 P가 Q라는 문제로 리듀스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P의 한 문제의 예가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제 아까 해밀토니안 패스 프로블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관계돼서 이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언디렉티드 그래프가 있을 때, 그리고 넌 네거티브한 웨이트가 있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 에지들마다 어떤 거리 개념의 디스턴스가 있다고 쳤을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도시를 한 번씩만 다 돌면서, 이 컴플리트 그래프 상에서의, 여기선 그냥, 제너럴 그래프도 되고 아니면 뭐 컴플리트 그래프도 되겠고요. 그냥, 제너럴 그래프 상에서 트래블링 세지면은 해밀토니안 패스보다 좀 더 원하는 게 많죠. 한 번씩 다 가는 게 아니고, 다 가는 놈들 중에서도 거리를 제일 짧게 가는 놈이 뭐냐를 찾고자 하는 게 바로 트래블링 세지면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뭐 그냥 다 도는지 한번 보는 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빨리 가는지까지 더 짧게 가는지까지 알고 싶은 게 바로 트래블링 세지면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더 어려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해밀토니안 프로블럼은 얘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리덕션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뭐 어떻게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그럼 해밀토니안 프로블럼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거기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럴 때 그 녀석에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웨이트가 없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죠? 웨이트를 어떻게 주냐면은 거기서 에지가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아주 큰 숫자로 줘요. 뭐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를 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1로 주고 그쪽 무한대라는 게 뭐 n보다 크면 되겠죠. n보다 크면은 그러면 n이 꼭정 개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웨이트를 주고 나머지는 웨이트 1로 줘버린 다음에 트러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우리가 거기서 풀어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진짜 거기서 풀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답이 있다. 제일 작은 놈이 제일 합이 작은 놈을 찾아봤더니 그게 n보다 작더라. 미니멈 한 놈이. 그렇다는 것은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n보다 크다. 그럼 해밀토니안 패스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밀토니안 패스 만약에 요거에 대한 우리가 솔루션이 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해밀토니안 패스 문제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바꿔줘가지고 요 문제로 바꿔서 그 다음 요거 풀고 거기서 얻은 걸로 이걸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런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여기 이제 읽어보시 알겠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바꿔주면 된다 뭐 이건데 개념적으로는 요 얘기는 이제 P가 Q보다 더 어렵지 않다. 즉 해밀토니안 패스가 트래블링 세일즈맨보다 더 쉽다. 어렵지 않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Q가 트래블링 세일즈맨에 해당되겠죠. 이 녀석이 더 어렵다는 게 되는 게 그거 방금 같은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리덕션이 되는 거고요. 특히 그렇다면 이제 그럼 리덕션을 해주는 것도 아주 리덕션 해주려면 그래프에서 그 녀석 지금 예를 드린 것처럼 하려면 그래프에서 그 에지들 또 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작업 자체를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에지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 에지 바꿔주는 작업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에지 잡아서 거기다가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줘. 너무 오랜 시간 해주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작업 자체가 그 인풋 사이즈의 폴리노미얼, 그래프 사이즈의 또 여기서처럼 폴리노미얼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P가 폴리노미얼 타임, Q로 폴리노미얼 타임 리듀서블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의 예에서는 이제 그래프에서 에지 값들만 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금방 되잖아요. 폴리노미얼 타임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폴리노미얼 리듀서블 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죠. 얘들은 비슷하게 어려운 애들이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런 오더 릴레이션을 주었을 때 이게 오더 릴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NP 하드 한다는 것은 NP 하드 그리고 NP 컴플리트라는 거 뭐냐면 NP 하드라는 것은 그 모든 NP 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NP 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답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답안 체크를 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 답안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문제가 나 자신보다는 쉽다. 나는 모든 그런 답안 체크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녀석이다. 가 될 때 그 녀석을 NP 하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NP보다 하드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NP 컴플리트하다는 것은
그 녀석이 NP 하드 하면서 그 녀석 자체가 NP 할 때 나가 모든 NP 하드한 녀석들보다는 다 어려운데 나 또한 NP 하드 할 때 그러니까 NP 하드한 놈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P한 녀석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녀석이 만약에 풀 수 있다면 어떤 시간 안에 뭐 어느 정도 계산으로서 풀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항식 시간만 조금 요 정도 변화만 취해주면 이 녀석을 그 알고리즘 혹은 이 녀석을 푸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NP 컴플리트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즉 NP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NP 컴플리트하다는 걸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사실 지금 말씀드린 데서 이미 거의 다 있지만 일단은 어떤 문제가 NP 컴플리트하다고 알려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아직까지는 제가 뭐가 있는지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광남유 학생이 쿵레빈 시오렘의 이제 증명을 발표를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쿵레빈 시오렘이 이제 최초로 알려진 NP 컴플리트 어떤 문제가 NP 컴플리트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요. 즉 set problem이 이제 NP 컴플리트하다라는 것을 이 시오렘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 녀석 한 놈은 있어가지고 얘는 NP 컴플리트한다. 그 NP 컴플리트라는 개념이 그냥 허구 개념은 아니고 이런 게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녀석 이제 그래서 한 녀석 한 포인트가 있을 때 그 녀석을 뽑은 다음에 Q를 가지고 P로 리듀스합니다. 즉 이 얘기는 P가 Q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P라는 문제가 이게 NP 컴플리트라는 걸 알고 싶은데 그 제일 어려운 놈보다 더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P도 사실은 NP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보여주면 P가 Q 이상이면서 뭐 그 다항식 그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이렇게 리듀서블 한지 개념으로서 Q 이상이면서 얘도 여기 들어가니까 얘도 NP 컴퓨터라는 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느냐? NP 컴퓨터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거냐? 뭐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어쨌건 지금 이렇게 믿어지고 있는데 P랑 NP랑은 다를 것이다라고 믿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무도 증명을 못했죠. 그리고 또 이게 아주 21세기에도 아주 중요하게 제시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거를 풀면 아마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많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랑 다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쓰는 어떤 그 암호 체계나 많은 이제 보안 체계들이 사실은 1월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특정 문제가 어렵다.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인수분해 문제를 많이 쓰는 거죠. 어떤 자연수가 주어져 있는데 뭐 100만 그러니까 비트수로서 한 뭐 1000비트짜리의 자연수가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근데 대충 아는 거는 1000비트면은 한 500비트 곱하기 500비트 정도의 그 녀석이 그러니까 두 개의 소수, 500비트 정도 소수, 또 다른 500비트 정도 소수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대충 그 정도 숫자의 곱으로. 근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리고 A라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고 있고 이 크립토그래프 이런 암호체계 디자인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뭔지는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대중에게는 곱해진 숫자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은행 뭐 할 때 이렇게 뭐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대중에게는 그것만 공개하고 은행은 각각 그게 뭔지도 알고 있고 그럴 때 여기서 가정하는 게 이렇게 곱해진 숫자 자체가 공개돼 봤자 그것을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그 뭐 최대 공약수 소인수분해 하는 거 유한 시간 안엔 되는 거잖아요. 그쵸? 1000자리 소인수분해 하는 거 뭐 어쨌건 되잖아요. 유한 시간 안에 되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걸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소인수분의 문제는 이제 NP 컴플리트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녀석은 우리가 어렵다. 얘는 뭐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안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즉 그 녀석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솔버블 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하에서 그런 암호 체계도 만들어서 뭐 고개 대봤자 뭐 알아서들 해봤자 못한다 생각하고 그 핵심 두 개의 숫자를 가진 사람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런 NP 컴플리트 혹은 NP 하단 문제가 P랑 다르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쪽 시스템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뭐 관심 갖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를 함에 있어서 뭐 이런 개념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뭐가 의미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시스템을 디자인한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든지 그런 다른 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작업에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은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관심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 중에 제일 큰 수를 뭐 제일 좋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내야 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빨리 안 되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되면 좋은 거고 아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NP-하드 혹은 뭐 NP 컴플리트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때는 그거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하려는 거 아예 포기해라. 빨리 그건 포기하고 그 이그젝트 계산하는 거는 관두고 그 대신에 이제 알려져 있는 다른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휴리스틱스, 즉 좀 이렇게 근사적인, 그러니까 완전 보장이 되지는 않는 근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하는 다른 방식을 취해가지고 하게끔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라이제이션의 그 개념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실질적으로 올바른 방향,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과 어떤 휴리스틱스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경우에 거기서는 그게 뭘 말하고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 어떤 컴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컴비네토리얼한 상황에서 즉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존재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컴비네토리얼한 오브젝트, 그래프나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한 뭐 계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컴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서 그 값 자체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거나 뭐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좀 사실 논리적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아무튼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주어진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래프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이제 언디렉티드 그래프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이 번텍스 셋을, 이 꼭지점 셋을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파란색과 이 갈색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 파란색과 갈색 사이를 연결하는 에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지들의 개수를 최대한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반대로 미니마이즈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려면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에지가 서로 간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얘들이 지금 우리가
값을 정하고자 하는 대상들이고, 그러면 이게 미니마이즈 되면은 서로 인디펜던트한 독립된 어떤 그 파트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전체 시스템에서 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예를 들면 민컷이라면 민컷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독립된 두 부분을 나눈 다음에 각각에서 구해줘가지고 합쳐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든지 할 때 민컷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맥스컷이라는 거면 이제 이것을 이제 컷으로 나눠가지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걔네들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소통의 양을 최대한 많이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두 개의 파트 사이의 소통의 양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구체적인 문제마다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작업이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 이 맥스컷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옵티멀 솔루션, 진짜로 가장 이거 컷 사이즈를 맥시마이즈 하는 답을 구하는 게 NP 하드하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NP 컴플리트 합니다. 그래서 NP 하드하다는 건 녀석이 어렵다는 얘기만 되는 거고, NP 컴플리트 하다는 거는 이제 어려운 놈 중엔 제일 어려운 놈, NP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NP 하드라는 것은 자체가 NP가 안 될 수도 있어요. NP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P 하드와 NP 컴플리트를 비교하면 NP 컴플리트는 NP 하드 중에 사실상은 제일 사실상은 제일 쉽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NP 컴플리트보다 작은 단계가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NP 하드하면 그 녀석은 알려진 건 다 NP 컴플리트 아니면 뭐 최소한 그보다 아주 다 NP 컴플리트를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은 그 NP 내에서도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NP 하드하다는 것은 NP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NP 컴플리트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쉬운 녀석,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NP 하드하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서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떤 휴리스틱스, 예를 들면은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게 최소한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이 사이의 에지들의 개수, 두 개로 나눈 부분 사이의 에지들의 개수가 우리가 이 솔루션이 얼마나 좋으냐를 나쁘냐를 가늠하는 어떤 잣대가 된다 그러면 이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에지를 왔다 갔다, 사이를 두 개의 셋 사이를 지나는 에지의 개수, 그 숫자가 되는 건데, 그 숫자가 제일 좋은 게 사실상 이 중에서 맥스컷으로서 제일 좋은 게 100개였다.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최소한 50개짜리 이상의 이런 그 컷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컬러링에 대해서 이 사이를 지나는 에지의 개수가 컷의 사이즈가 되는 건데, 최소한 50개 이상은 에지를 그렇게 서로상의 에지를 가지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그래프마다에 대해서 최소한 반 이상의 답을 개런티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0.5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이제 2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부르기 나름인데, 그래서 0.5 어프록시메이션이 그런 확고한 보장이 있으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확고한 보장은 없어요. 그냥 근데 느낌상 개념상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장을 하려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장까지 있는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건 사실 그 리스트릭션이 많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할 때 쓰려면 좀 리스트릭션이 있으니까 증명은 안 되더라도 이제 태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대충 봐가지고 이 꼭지점 중에서 봐가지고 얘랑 이렇게 일단은 예를 들면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어사인을 한 다음에 어쨌더니 처음에는 랜덤하게 이렇게 얘는 파란색, 얘는 갈색으로 어사인을 딱 나눠놓고 봤더니 한 녀석에서 이제 그리디하게 변해나갔을 때 이 녀석을 봤더니 얘하고 연결된 게 파란색보다 갈색이 많더라. 그러면은 갈색이 많다. 그러면 얘를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더 많아지잖아요.
얘 파란색을 바꿔주자. 그러면은 얘 지금 현재 파란색이었는데 이게 2개밖에 없는데 갈색은 100개랑 연결되어 있으면 얘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여기 늘어나잖아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그리디하게 하나씩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거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어떻게 했더니 잘 돼요. 좀 이렇게 점프 이상한 데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잘 되는데 보장은 못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장은 못 하지만 그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원하는 이그젠플에서 했더니 잘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보통 우리가 휴리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보장된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겠죠. 이론적으로 이제 보장된 이런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이론적으로 관심 있는 건 그 문제가 얼마나 또 어려운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특정 어프로키메이션 알고리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또 관심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까의 그 맥스컷 문제를 다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로우라는 것을 이제 그 어프로키메이션 레이시오로 얘기를 하면은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하나 특정 알고리즘이 주어져 있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알고리즘과 그래프에 대한 로우 값은 실질적인 옵티멀한 솔루션, 즉 아까 맥스컷에서는 이제 컷이 그 특정 그래프에서 맥스컷이 100개가 지나가는 거였으면 컷 사이즈가 100개면 100이 되는 거고 알고리즘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봤더니 뭐 60개가 나왔다. 그렇죠? 그럼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은 언제나 1 이하가 될 테고 이 옵티멀하니까 맥시마이제이션의 경우엔 그래서 그 비율이 일단 이 알고리즘과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알고리즘과 그래프는 뭐 인스턴스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어프로키메이션 레이시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어프로키메이션 레이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월스트 케이스를 따지고 싶은 거죠. 이 알고리즘이 좋다라고 말하려면 제일 나쁜 경우에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이게 나쁠수록 이 숫자가 작을수록 나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이게 제일 나쁠 때가 언제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0.4더라. 그래서 0.4다. 그래서 최소한 0.4배 이상의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 쓰면. 요거 한번 써봐. 0.4배 이상은 보장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딱 되면은 그게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어프로키메이션 레이시오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론하는 그 컴플렉시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건 뭐 이것도 그렇겠지만 이 맥스컷 문제 자체가 얼마나 어려우냐. 모든 알고리즘 혹은 모든 튜링 머신들을 다 생각했을 때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거는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정 알고리즘 하나 줬더니 0.4배 이상은 보장이 돼요. 제일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 뭐냐를 이제 찾고자 하는 거죠. 예. P 안에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맞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폴리노미얼 타임한 알고리즘 중에서. 안 그러면 그냥 하면 되니까. 브루트 포스로 그냥 하면 되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임한 타임 안에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이게 되는, 가장 큰 게 뭐냐.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맥스컷 문제, 이 자체에 대한 어프로키메이션 레이시오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정의될 수 있고, 이제 그거는 이 값이 처음에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이 1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어프로키메이션 레이시오를 뭐 어떤 경우에는 1보다 작고 어떤 경우는 1보다 크고 이랬는데, 어떤 저자들은 이 경우에 이거분의 1, 로분의 1을 그냥 어프로키메이션 레이시오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1보다 크게끔 잡아주기도 하고, 그거는 저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건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컴플렉스 시오리 속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거기서 관심을 갖는 건 특정 문제들, 뭐 맥스컷이면 맥스컷,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면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이 녀석이 얼마까지 어프로키메이션이 가능하냐.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0.7 어프로키메이션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걸 연구하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0.5 어프로키메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떤 특정 어프로키메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 밑에서 이거 되는구나 하게 양쪽 네거티브 포지티브한 리절트를 이제 다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저거 얻을 때는 P하고 NP가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왜냐면은 뭐 P랑 NP랑 같아 버리면은 이거 예. 그 가정을 깔고 저 세 번째 브루트포스로.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네거티브 리절트는 어떤 하드니스 가정하에 그런 하드니스 가정 보통 많이 믿겨지는 그런 하드니스 가정하에 논리를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그 또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프록시메이션 문제를 전체 이 TSP, 뭐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게 그 자체로는 어려우니까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도상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뭐 세일즈맨이 진짜 돌아다닌다고 지하철 타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그 지도상에서는 어떤 이런 그 삼각부등식이 성립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디스탄스가 있는데 지도상에서는 이게 도시예요. A라는 도시 여기가 뭐 여기 대전, 뭐 서울이고 뭐 여기 뭐 춘천이라고 치면은 이 세 도시상에서 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지도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뭐 삼각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런 걸 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웨이트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웨이트가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특정 클래스로 리스트릭트를 시킨 다음에 그때는 뭐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그런 걸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 뭐 그래프가 뭐 플래너 그래프일 경우에는 뭐 이게 어떻게 잘 된다. 어프록시메이션 존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예로서 이런 식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투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재밌고 하니까 살펴보자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은 이제 이 중에서 사이클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 상에서 사이클을 구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일단 여기서 컴플리트 그래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컴플리트 그래프고 원래 에지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그리고 컴플리트 그래프입니다.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컴플리트 그래프 상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요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도 있고 그 컴플리트 그래프인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거는 이제 사이클 중에서만 알아봐야 되는데 모든 사이클들의 그 캔디데이트를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 어떤 해밀토니안 패스를 어쨌건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해밀토니안 패스 중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에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럼 우리가 스패닝 트리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스패닝 트리를 일단 생각해 보고 그 스패닝 트리 중에서 그러면 대신에 스패닝 트리 중에서 이제 그 웨이트가 제일 적은 놈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스패닝 트리 중에서 웨이트가 제일 적은 놈을 이렇게 찾은 게 이거라고 칩시다. 이게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M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고 그렇게 얻은 거에서 그 다음에는 가상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껍데기를 한 바퀴 도는 이런 여기서 이제 오일러 투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렇게 껍데기를 한 바퀴 도는 이런 그 사이클을 만들어 봅시다. 사이클을. 그러면은 이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에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도 사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그 패스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클 버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일즈 퍼슨이 자기 처음에 시작한 도시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이클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해밀토니안 패스 마찬가지로 해밀토니안 사이클 개념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해밀토니안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NP-하드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똑같은 뭐 정의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사이클 개념으로 세일큰 문제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스패닝 트리를 얻은 다음에 이제 그 돌아오는 사이클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껍데기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근데 문제는 요거는 이제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녀석 어차피 이거 다 두 번씩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해밀토니안 사이클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 처음에 얘가 요렇게 왔는데 요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얘가 지금 이미 썼잖아요. 지금. 얘도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가보니까 얘가 최초로 안 쓴 거니까 얘다 건너뛰고 그냥 얘하고 얘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하고 얘로 연결된 거죠. 즉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친 거냐면 이 두 개가 요거로 이렇게 엣지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 게 요게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비닐봉지로 쌌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벗겨내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는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겹치는 게 없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처럼 처음에 이렇게 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기 같은 게 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붙은 부분 다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부분 붙은 거 하나 떼주고 그 다음 붙은 거 떼서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던데 얘는 상관없이 갔다가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보니까 여기가 겹쳤으니까 여기 붙은 부분 떼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다 붙어 있고 여기가 최초로 안 붙은 데니까 여기까지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은 부분 이렇게 비닐봉지에서 떼듯이 그런 작업을 해주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떼 나갈 때마다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였던 게 여기서 이렇게 두 개였던 게 이거 하나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이 거리들의 이 사이클에서의 그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면은 삼각부등식이 있기 때문에 점점 거리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짜리를 하나로 늘려주었을 때, 바꿔줬을 때, 이 거리가 이 두 개보다 짧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삼각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점점 거리가 줄어들기만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는 게 좋아지고, 여기서는 원래 스패닝 트리에서의 그 미니멈 디스턴스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오일러 투어를 만들어주면 이건 딱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니까 여기서만 나빠지고, 처음에 그 스패닝 트리를 잡아줬을 때, 이 녀석은 그 해밀토니안 사이클에서 한 거보다, 이건 해밀토니안 패스. 이렇게 조금 미묘하네요. 일단 해밀토니안 패스보다 그 결과가 웨이트가 더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밀토니안 패스도 일종의 스패닝 트리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해밀토니안 패스 중에서만 웨이트 작은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 후보가 되는 걸 좀 더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리프팅을 해가지고 좀 키워준 다음에 그 안에서 제일 좋은 놈이 뭔지는 우리가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문제 공간으로 옮겨놔서 거기서 그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고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우리가 쉽게 폴리노미터면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2배로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새로 얻은 녀석 이렇게 좀 돌려줬더니 이 녀석은 이거보단 좋아지니까 그 어프록시메이션 레이트가 2 이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배. 최소한 여기서 얻어진 게 여기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게 여기서 얻어진 게 2배의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니까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좋은 어프록시메이션 레이트를 갖는지를 증명해 나가고 연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이제 분야가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를 리스트릭트 시켜서 구하는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프록시메이션 문제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이게 어떤 문제는 이게 얼마인지를 궁금하잖아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좋게 구하는 게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클래스들 중에서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 있는 클래스를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존재하면 피타스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 스킴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르고 좀 더 좋은 어떤 경우에는 FP타스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것.
또한 어프로시메이션의 개념으로서 이게 얼마나 어프로시메이션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이게 더 어렵다라고 클래시파이 하는 것도 많이 연구되는 컴플렉스 티오리에서 많이 연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피타스라는 것은 모든 그 어프로시메이션 레이트 1 플러스 엡실론 혹은 1 마이너스 엡실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실제 값에 가까운 상수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이 매우 작을 경우에 실제 값에 매우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엡실론이 상수인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더라도 그 상수에 대해서는 이제 폴리노미얼리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사이즈면 그래프 사이즈 이런 인풋 사이즈에 대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이걸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면 이제 그 경우에 이걸 피타스라고 그런 클래스의 문제를 피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그래프에서 이제 트래블링 세이지맨 프로블럼 같은 경우 이제 피타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자체를 피타스라고 하고요. 그런 어떤 문제가 피타스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클리디안 그래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프가 꼭지점들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 놓여져 있어서 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탄스로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게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클래스가 있고 이거보다 좀 더 잘 되는 경우는 이제 fully polynomial time approximation scheme이라고 여기서는 이게 엡실론이 상수일 경우 어프록시메이션 이게 존재하는 거였지만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엡실론이 러닝 타임 엡실론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러닝 타임이 예를 들면 뭐 n 곱하기 2의 n승이 될 수도 있고 n 곱하기 2의 엡실론 승이 1 오버 엡실론 승이 될 수도 있고 n 곱하기 뭐 2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엡실론이 작을수록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엡실론이 작을수록 이것은 커지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n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엡실론을 매우 작게 잡아주려고 그러면 이런 경우 뭐 매우 작게 잡아주려고 그러면 이게 러닝 타임이 사실상 매우 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는 엡실론 텀이 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동식시켜주는 아주 좋은 녀석이 바로 Fully Polynomial Time Approximation Scheme이라고 FPTA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녀석은 이 러닝 타임이 인풋 사이즈 n에 대해서도 폴리노미얼하고 1 오버 엡실론에 대해서도 폴리노미얼 할 때 예를 들면 러닝 타임이 그러니까 오더로 여기 다 오더로고 뭐 n 곱하기 1 오버 엡실론 뭐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n하고 1 오버 엡실론에 대해서 둘 다 폴리노미얼 타임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FPTAS라고 그러고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한 경우 이제 그 문제가 FPTAS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석세서 프로블럼 같은 경우가 그런 조건을 만족하고요. 석세서 프로블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어진 자연수가 있고 주어진 자연수들의 부분 집합이 어떤 집합이 있어요. 자연수들의 집합 A가 있는데 어떤 인테저가 주어져 있을 때 그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그 주어진 인테저가 X라 그러면 X랑 X랑 같아지는 그런 서브셋이 존재하느냐죠.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주어진 집합이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로 있으면 이거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 알죠? 그게 이진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진수 표현은 그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활용해서 적은 양의 비트로서 자연수를 표현해주는 게 바로 이진수 표현이 되는 걸 테고 그래서 뭐 그 경우에는 그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어떤 시퀀스가 주어져 있다고 쳤을 때 피보나치 수열이 됐든 뭔가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쳤을 때 주어진 수 A를 그것들의 서브셋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컴팩트한 표현이 가능한지 알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프록시메이션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진 A가 있을 때
A라는 숫자를 그 서브셋들의 전체 합으로 딱 표현되는지는 몰라도 서브셋들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A보다는 크진 않지만 A가 뭐 100이다 그러면 97이 표현되더라. 이러면은 0.971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레이스를 정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FP타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를 진행이 되고 연구가 진행되고 또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하는 분야가 이제 컴플렉시티 시오리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대부분 다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계산 공간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연구를 또 하고 클래시파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 컴플렉시티 아주 똑같진 않지만 이제 뭐 인포메이션 시어리티컬하게 엔트로피 주어진 자료에 어떤 엔트로피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에센셜하게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사실상 들어가 있느냐. 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쓰이는 건 이제 집 같은 그런 압축 파일이 사실은 뭐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에센스만 뽑아내서 이렇게 줄여내고 뭐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도 있고, 논 디터미니스티즘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정확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 튜링 머신이 딱 하는 대로만 하는 그냥 완전히 하나의 그 프로세서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걔 따라가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CPU 하나짜리. 근데 non deterministism은 일종의 분산으로 이렇게 막 뭐 컴퓨테이션 이렇게 소리가 주어졌을 때 여기도 가보고 저기 가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념과는 다른 일종의 컴퓨테이션 그 모델이 되는 거고요. 뭐 거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정의된 게 사실은 그 NP 클래스이긴 한데 아무튼 그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예. 뭐 또 다른 개념은 컴플리트니스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이제 그 폴리노미얼 하이어라키는 이제 어떤 타임 컴플렉스 간에 NP면 NP 클래스 안에서도 또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NP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P 스페이스 뭐 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더 있는데 그 클래스들 사이에 어떤 폴리노미얼 리덕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연구들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기존의 PMP나 또는 다른 클래스로 이렇게 컨버트하는 문제라든지 또 어떤 지금 말씀드린 오늘은 이제 랜덤니스 즉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랜덤 펑션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로 얘기를 한 거였었죠. 디터미스틱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랜덤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쳐서 랜덤 코인 토스가 가능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어떤 랜더마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거고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패러럴리즘, 그러니까 사실 뭐 넌디터미니스티즘 얘기할 때랑 비슷하게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한 CPU 하나가 쫙 따라가는 거였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서 이제 이쪽에 패러럴하게 갈 경우 아니면 이제 여러 컴퓨터 나눠서 하든지 그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뭐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경우에 어떻게 에피션치를 재는지 이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또 정리해보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에서 포지티브하게 네거티브한 그런 네거티브 리얼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까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어프록시메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가정하에 하는 거죠. 그 경우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디펜던스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수에 대해서도 그 상수 어프록시메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좀 더 엄밀하게는 n의 1 빼기 엡실론 임의의 항수 엡실론에 대해서 n의 1 빼기 엡실론 어프록시메이션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알려져 있고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랜덤니스 혹은 프로바빌리스틱한 어떤 가능성이 더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마르코프 체인 혹은 또 거기서 랜덤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니블 메서드라고 이렇게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상에서 어떤 페이지 트랜지션 어떤 문제가 어려웠다가 어떤 순간 쉬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겠고요. 또 뭐 스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랜덤 넘버 익스트랙터 이런 식의 연구들도 랜덤니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 랜덤 넘버라는 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수도 랜덤 넘버라는 것은 랜덤 넘버를 사실 우리가 제너레이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수도 랜덤 넘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는 아주 랜덤하지 않는데 그 컴퓨터는 이게 랜덤한지 안 한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하게 n게이 코인 토스를 해가지고 그 2분의 1짜리 n게이 코인 토스를 해서 얻어진 거랑 수도 랜덤은 사실상 이게 2의 n승짜리 유니폼하게 되어 있는 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되게 스파스한 그 서포트 셋을 가지는 데서 얻어지는 확률 분포인데 그 녀석이랑 완전 유니폼한 녀석이랑 폴리노미얼 타임 튜링 머신은 언제나 구분을 못하는 모든 폴리노미얼 타임 튜링 머신은 언제나 구분 못하는 그런 그 확률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 그런 제너레이터를 말하는 건데요. 뭐 이제 그쪽에 있으면 뭐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도 랜덤을 쓰면은 적은 비용으로 모든 폴리노미얼 타임 머신은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일상생활에 현실에서 쓰는 건 또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좋고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크립토그래피도 다 그런 거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또 쓰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더 드리겠고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질문. 네.